자, 그 다음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얘기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블루투스 지급이,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 이렇게 세 가지의,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무선 시스템이죠. 어떻게 보면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무선 시스템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IoT라든가 USN을 구현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블루투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휴대폰 간의 이제 근거리 양방향성 통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근거리 상에서 단방향도 아니고 양방향으로, 그러니까 선이 없이 이제 통신하는 거고요. 근거리 통신이고요. 거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대략 한 15m 정도 이렇게 통신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2.4기가대를 쓰기 때문에 2.4기가대에 이제 주파수가 좀 높잖아요. 기가대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벽면이라든가 이런 그 장애물이 있으면 통과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그게 단점이죠. 속도는 좀 빠르지만 그 이제 그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 이런 벽을 뚫고 가는 그런 판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주로 이제 근거리 통신을 많이 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안테나라든가 파워를 높이면 얘도 뭐 1km 아니면 뭐 500, 100m, 뭐 500m 이렇게 통신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규정상 이제 근거리 통신 할 수 있도록 출력량도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이 무선이 들어가면 좀 까다롭습니다. 무선은 어쨌거나 이제 점퍼관리소에서 다 허가를 받고 써야 하는 거기 때문에 주파수 플러스 출력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출력량도 그냥 내 맘대로 막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15m 뭐 이 정도 가는 이유가 이제 출력량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주로 근거리 통신의 표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블루투스는 이제 뭐 그 칩 자체를 만드는 게 사실은 이제 블루투스 칩 이렇게 이제 CPU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안에 프로그램을 이제 내장을 해요. 근데 칩 속에 이제 무선 부분까지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 칩이라든가 안테나 칩 이런 이제 안테나 칩들이 있는데, 그런 안테나들을 붙이고 거기다가 이제 일부 회로 넣고 해서 아주 심플하게 이제 무선 모듈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블루투스의 이제 무선 모듈은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왜냐면 이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쓸 때 요 블루투스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 그리고 블루투스의 이제 버전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죠. 그래서 블루투스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깊게 배운다면 이 칩 자체, 이 무선 칩 자체도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하는데, 이제 그거는 깊게 우리가 배웠을 때고, 그게 정 안 되면 이 무선 만들어준 모듈을 가져다가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별도로 CPU를 또 달아요. 그래서 CPU를 달아서 이 블루투스하고 또 통신을 해서 PT하고 CPU하고 통신을 해서 내가 통신을 통해서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뭐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사실은 요 칩을 만드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뭐 이 모듈을 갖다 쓰게 되면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모듈이 좀 비쌌거든요, 상당히. 근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몇천 원이면 또 팔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 칩 자체가 거의 뭐 2불, 3불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 자체 모듈을 만들게 되면 사실 그렇게 싸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대량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싸게 우리가 실험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듈은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어쨌거나 요 브루투스 모듈이 종류가 회사가 만든 회사마다 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칩을 쓰느냐에 따라서 설계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깊게 배우실 분들은 블루투스에 관련된 칩이라든가 설계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배워서 만드시면 되고요. 거의 다 예전에 무선 모듈을 만들려면 그 앞에 이제 증폭기부터 해서 다 설계했어야 하거든요. 근데 얘들은 칩 내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테나만 딱 바깥에 딱 붙여버리면 바로 무선 통신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쉽게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무선 모듈에서 소모되는 전력 소모가 10mW 정도 아주 좀 적어요. 그래도 이제 사실은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급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 뒤에 다시 보겠지만 이 지급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선 통신을 하는데 전류 소모가 이 블루투스에 비해서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하나 가지고도 1년 이상을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류 소모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통신할 때 어떤 형식을 갖느냐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갖는다 라고 하는 걸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휴대폰에 기본 내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에 기본 내장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요즘 나오는 이어폰이라든가 마이크 이런 쪽에 이제 기본 내장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송신과 수신부 사이 두 개가 바인딩이 꼭 돼야죠. 우리 바인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접속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접속을 하지 않으면 통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냥 전원만 켰다 해서 서로 접속이 되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이 두 개를 바인딩을 시켜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모듈 같은 경우는 미리 바인딩을 세팅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전원 켜면 둘이 그냥 바로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어폰 같은 경우가 그러잖아요. 이어폰은 한번 내 시스템 스마트폰이나 내 폰에다가 바인딩을 해 놓으면 전원을 키거나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계속 붙어요. 그죠? 그 경우도 있지만 내가 매번 설정을 해서 바인딩을 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설정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그 바인딩이 구성이 돼야만 어쨌거나 통신이 이제 가능하게 이렇게 구성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이제 시스템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꼭 그거를 좀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예. 스마트폰에서처럼 한번 접속시켜 놓으면 계속 접속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상황에 따라서 틀리니까 꼭 확인을 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전송 속도 이게 또 중요하죠.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 데이터를 보내는 전송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1Mbps 1메가 bps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루투스하고는 좀 차이가 블루투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그비하고 이 두 가지는 이제 차이가 좀 있어요. 속도 차이가. 그러니까 이 속도도 사실 무시 못 하거든요. 데이터량이 많으면 속도 빨라야겠죠. 근데 데이터량이 적으면 사실은 이 속도가 빠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bps는 주로 비트 퍼 세컨드 뭐 이렇게 해서 초당 이제 몇 비트 초당 이제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되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초에 이제 송수신할 수 있는 비트 수를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상당히 빠른 거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1메가 bps 정도 이렇게 되더라. 나머지 나머지는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제 속도는 뭐 721kbp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대략 한 1메가로 좀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맥스에 맥스 이거는. 그 다음에 반경 10m 내라고 하는데, 뭐 10m에서 뭐 15m 정도 보고 있고요. 물론 100m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또 그 안에 채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같은 주파수 대지만 채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채널이 아니고 79개의 채널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채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통신이 서로 모듈끼리 통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채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블루투스 쓸 때 그냥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블루투스에 이런 세팅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통신 속도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아까 했던 채널 설정이라든가 뭐 주소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부에 들어가서 또 다시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냥 설정되어 있는 걸 우리가 쓰는 거지, 좀 하드웨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실제 모듈의 그 블루투스의 기능을 설정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터하고 슬레이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하고 슬레이브가 두 개가 설정하는 기능이 또 틀려요. 마스터는 마스터, 슬레이브는 슬레이브 이렇게 설정해 놓고 써야 합니다. 우리 주로 이제 PC 같은 경우는 마스터, PCB에 이제 PC 쪽 노트북이라든가 이쪽에 들어가 있는 블루투스를 우리 이제 마스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마스터에 붙는 애들을 이제 슬레이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스터와 슬레이브 두 가지로 표현을 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접속하는 게 좀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만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호핑 기능이 좀 있는데요. 호핑이라는 용어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초당 얘는 이제 1600회씩 채널을 바꾸는 주파수 호핑 기능을 써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기기와 기기 사이의 간섭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호핑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한쪽 하다가 이게 이제 혼선이 생기나 문제 생기면 또 다른 채널을 바꿔서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그 노트북이라던가 이동 단말기 뭐 이런데, 혹은 뭐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프린터 이런 데도 다 요즘 블루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선으로 다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뭐 블루투스 어원은 다 뭐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뭐 아주 오래전부터 블루투스란 용어는 써왔고, 그때 이제 쓰던 용어는 지금 현재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근거리 통신이 최근에 이제 블루투스라는 용어를 써서 근거리 통신으로 이제 접목을 시킨 거고, 그 전에는 이제 다른 용어로 썼었죠. 뭐 그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아까 했던 것처럼 뭐 그 카메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 노트북,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PDA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생겼었죠. 그 다음에 옛날 스마트폰 이거 두 개를 짬뽕한 게 이제 요즘 쓰고 있는 이제 스마트폰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블루투스의 구조입니다. 블루투스 구조는 이렇게 그 안에 뭐 이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로 심플하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실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우리가 쓰는 거는 사실 이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쓰고 있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TCP/IP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RF 통신 부분, 데이터, 그 다음에 제어 컨트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L2캡, 그 다음에 링크 매니저, 뭐 베이스밴드, 그 다음에 RF 통신으로 해서 전송하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블루투스의 구조에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스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그 로직이 어떻게 제어되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구성이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프로그램하는 사람은 이 구조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단 말고 실제 블루투스를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사람들은 이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작성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블루투스 자체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그냥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짜서 통신도 하고 제어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응용을 하는 사람들은 이 안에 땅까지는 알 필요가 없죠. 단지 어플리케이션 부분만 우리가 알고 있고 어떻게 쓰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블루투스 모듈 만드는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그 회사마다 사용 방법들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야 하고요. 모든 블루투스가 다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자체도 사용하는 게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핀 번호들을 좀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해야만 되고요.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어폰, 스마트폰, 그 다음에 노트북, 이런 식으로 다 이게 하나로 다 연결되는 거죠. 뭐 요즘은 이제 이 승용 자동차까지도 다 블루투스로 붙여서 연결하고 있죠. 시동도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키우거나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네트워크가 이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네트워크 자체가 이제 이렇게 블루투스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제어하고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내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쭉 이제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안에 각 섹션별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자세히 뭐 우리가 구조까지 이해해서 저 블루투스 내부를 개발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 기본적인 구성하고 각각의 어, 그 이름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센서 네트워크 중에서 지급이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지급이는 영어로 Z로 시작되고요. 이렇게 BEE 이렇게 이제 합니다. 지급이. 지급이도 지금 현재 아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 네트워크, 아까 유비쿼터스의 USN에 여기 S가 센서하고 네트워크인데요. 센서 네트워크의 핵심은 사실 이제 지급이가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지급이를 사용하거나 들어봐야만 될 것 같고요. 지급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이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할 일이 상당히 많죠.
좀 쉽게 얘기하면 지급이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칩으로 돼 있어요. 지급이 칩이라는 칩이 CPU 칩이고요. 이 안에 얘도 무선이 다 내장돼 있어요. 이렇게 칩 자체. 그래서 안테나 붙이고 하나의 칩화 시켜서 얘를 제어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CC2420 CC2420으로 지금 이제 정의가 됐잖아요. 그 CC2420은 이게 지금 현재 그 지급이 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지급이 칩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많이 회사마다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칩을 쓰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급이의 그 프로토콜이나 형식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CPU의 이제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AVR 뭐 8051 뭐 이런 식으로 그 CPU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나왔을 때는 이제 CC2420이라는 이 칩 자체가 아주 활발하게 지급이 쪽에서 활용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PIC라든가 AVR이라든가 이런데 각각 다양한 데서 이 칩들을 활용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포괄적으로 지급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알카라인 배터리 2개를 가지고 몇 년을 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정도로 전류 소모가 적다, 그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홈 네트워크, 얘는 1대 1대 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성,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그물 형태로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개가 있으면 한쪽 디바이스에서 한쪽 디바이스로 데이터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경 얘도 마찬가지로 10m에서 뭐 15m는 안정적으로 되고요. 뭐 한 30m까지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4기가대예요 얘도요. 그래서 통신을 할 때 먼 거리까지는 좀 안 됩니다. 그리고 벽이 있으면 차단되죠. 그게 이제 단점이고요. 어쨌거나 요 지급이는 앞전에 우리가 봤던 블루투스보다는 사용하는 용도가 좀 틀려요. 블루투스는 아까 했던 것처럼 데이터량이 좀 많고, 그 다음에 기기와 기기를 연결을 해서 제어하는 개념이 좀 강하고요. 블루투스는 센서 모듈들, 그래서 여기에 그림에서 보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전구라든가 리모컨이라든가 아니면 방범, 그리고 뭐 그 화재 감지기 뭐 이런 것들을 하나로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제어하는 개념이 지그비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하고 지그비의 차이가 거기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IoT 시스템들은 블루투스보다는 사실은 지그비를 쓰는 게 더 맞겠죠. 그죠? 왜냐면 사물에다가 인터넷이 되도록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그비를 쓰는 게 맞을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급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트워크에 쓰는 거는 이제 로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는 또 로라를 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선 모듈의 네트워크 구성할 때 어떤 걸 쓰느냐는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좀 여러분이 필요한 거를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그 정도 차이가 있고요. 거리상으로. 그 다음에 데이터량으로 보면은 250kbps 좀 작죠. 250kbps예요. bps. 아까 우리가 블루투스는 블루투스의 이제 통신 양은
1Mbps 맥스 그런 데 있었죠. 맥스가 이제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좀 더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쳐도 얘가 이제 250kbps니까 속도면으로 보면은 많이 떨어지죠. 그죠? 어, 그래서 데이터량을 많이 보내는 거에서는 블루투스를 써야 하고요. 지급이는 이제 데이터량이 작죠. 그래서 전등의 온오프라든가 간단한 제어 정도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IoT의 개념에 아주 적합한 그런 모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급이 같은 경우는 지급이 얼라이언스가 있고요. 이 얼라이언스에 가입되는 회사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삼성이나 이런 데도 다 가입되어 있고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이 자동화를 통해서 하는 분야들은 지급이를 계속 쓰고 있고요. 차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급이도 이렇게 무선 모듈로 나오니까 그 무선 모듈을 활용을 해서 제어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이제 지급이의 얼라이언스 회사들이에요.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옛날엔 뭐 한일, 그 다음에 삼성이나 이런 데다 들어가 있고요. 뭐 미쓰비시라든가 기타 등등 회사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회사들이 칩을 만드는 회사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계속 개선을 해가고 기능도 뭐 추가하고 활용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일부만 나와 있지만 아주 다양한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